예, 안녕하십니까. 상속증여 또 다른 성공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상속증여 컨설팅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의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여서야대 형국에서 부자 증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목이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별로 안 와닿는데 실제 돈 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심각하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대 여서야대 국회에 빗발치는 부자 증세 요구. 이 무슨 얘기입니까? 20대 국회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죠. 예, 19대와 다른 거는 여당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이 생기면서 여서야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서야대 특징에 맞춰서 원래 야당은 부자 증세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19대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19대 때는 여당이 확실히 많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붙잡고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20대 국회의 특징은 야당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자 증세에 대한 요구가 이제 빗발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당이 제3당의 입장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듯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당의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선명성을 갖다가 강조해야지만 본인들 입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세게 증세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그 국민의당 스탠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새 구간을 갖다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요? 결국은 세금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세의 이슈가 지금의 이슈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대 때에도 있었고요. 18대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매번 국회가 재구성될 때마다 그 다음에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매번 포트폴리오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 단기 자산에 대해서 단기 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가 있고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에 들어가는 상품들은 다 장기로 가야 되죠. ISA도 최근에 생긴 ISA도 5년은 붙잡아 놔야 되지 않습니까? 저축성 보험은 10년을 붙잡아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 여서야대가 되어 있는 이 형국에서 만나시는 자산가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전반적인 조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금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예, 특히나 작은 화면으로 보는 분들은 특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큰 화면이 뒤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들으십시오. 2013년까지는 여기 보시면 3억 초과 41.8%가 되어 있었고요. 14년 이후 현재 1억 5천 초과 41.8%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세가 왜 38%가 아니고 41.8%이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죠. 지방세를 아예 넣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내는 거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38%로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표를 막 칠까요? 예, 별표를 치겠습니다. 요거도 제가 뒤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3년까지인데요. 3억 초과 41.8%였었죠. 그런데 2014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3억 초과가 1억 5천 초과 41.8%로 바뀌어 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소득이 없으신 거죠. 예, 이거 현실적으로 이쪽에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대기업에 근무하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냥 뻔한 대기업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 임원이 안 된 제 동기들도 실제 소득이 1억 5천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1억 5천이 초과되는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죠. 근데 그런 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시는 또는 평소에 만나고 싶어하는
개원이 선생님들 또는 뭐 돈을 많이 버시는 학원 강사분들도 소득이 일부 대단히 큽니다. 그 개원이 선생님들 못지않게 굉장히 크거든요. 수십억 이렇게 벌어가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실제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3억 초과했을 때 41.8%. 특히나 2013년에서 14년 이후 현재까지 요 구간, 요 갭이 얼마인가요?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1억 5천에 대해서 41.8%를 얘기를 하면 약 6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아마도 최고급 자동차는 아니어도 웬만한 프리미엄 승용차 한 대 값을 갖다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요때 발생을 했던 거죠. 요때 이렇게. 물론 순수하게 증액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헤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6년에 지금 여소야대가 되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개편안입니다. 지금 1억 5천 초과 41.8%, 1억 5천 초과 41.8% 이거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국민의당에서는 이 10억까지 자, 아이고 잘 안 나오네요. 자, 1억 5천 초과 10억 요 구간을 현행은 41.8%인데 1억 5천 초과 10억까지를 45.1%로 하자 이렇게 하고요. 10억이 넘어가는 분들한테는 과표가 10억이 넘어가는 분들한테는 뭐다? 49.5%를 부과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속 시원하신가요? 실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얘기할 때 박수 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예, 이거 뭐야 이거 10억을 더 벌어갔는데 더 내야지 한 70% 내야지 60% 내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퓰리즘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뭐 제기를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 일단 1억 5천 초과 10억까지 여기를 죄송합니다. 3억 초과 10억까지 이 구간을 45.1%로 하고 1억 초과 3억까지는 41.8% 이게 국민의당이고요. 여기서 자릅니다. 여기서 더민주는 5억까지는 41.8%로 하고 5억 초과를 45.1%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리자는 얘기죠. 어쨌거나 1억 5천 초과 41.8%를 3억 초과 45.1%, 10억 초과 49.5% 이게 누구요? 이게 국민의당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49.5%는 잘은 모르겠지만 45.1%에 대해서는 기본 구간에서 국민의당이랑 더민주가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 어느 분이시죠?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인 더민주 출신인 정세균 의원님이 국회의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예산에 부수법안으로 같이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심심치 않게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실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시면 그러면 물론 또 거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국회는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 40%대와 이 50%의 이때 이 느낌은 대단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세금을 절반을 떼는 시대가 이제는 피부로 와닿는 굉장히 가까워졌다. 49.5%만 되나요? 사실은 4대 보험을 갖다가 플러스하면 49.5%가 아니라 이미 50%를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금을 갖다가 50%를 덧대는 이런 일들이 실제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설계사와 PB 우리 입장에서 뭐를 갖다가 걱정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전에 각종 이유로 뭐 번거롭다, 기타 등등 내가 내 돈을 갖다 쓰는데 무슨 그렇게 규제가 많으냐 이런 이유로 개인 사업자를 고집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질 않고 소득이 꽤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세금 많이 내겠어 이렇게 하시고 법인으로 전환을 미루셨던 분들이 실제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50% 이상의 세금을 갖다가 내면서 내가 기분 좋게 세금을 내면서 나는 개인 사업자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인 사업자를 많이 고객으로 두신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 내용, 지금 10억이 넘어가면 이제 50%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 지금 법인 전환을 가능하면 유도를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타 등등 서류도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금융소득에 대한 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금융소득이 뭔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걸 금융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금융소득 얘기하면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 우리가 벌써 잊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 4천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종합과세로 합산이 되고 그 아래에서는 4천만 원 언더에서는 4천만 원까지는 15.4%가 적용이 됐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천만 원으로 내려온 거죠. 2천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여당은 분리과세제도 세액공제 5%로 전환을 하겠다. 지금보다 약간 변화를 좀 가는 그런 건데요. 야당안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 거기에서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1천만 원까지는 15.4% 현행으로 하고요. 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요 사이를 갖다가 18.7%로 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건 뭐 할까요? 당연히 종합 합산과세 하겠다는 거고요. 종합과세 하는 거고요. 자, 못 보던 숫자가 생겼죠? 18.7%.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는 15.4%가 아닙니다. 이제 18.7%로 하자라는 게 민주당의 얘기인 거고요. 국민의당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 기준을 아예 2천만 원이 아니다. 우리 얼마 몇 년 전까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렸듯이 분리과세 기준을 개인당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천만 원까지만 15.4%가 적용이 되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상속증여 이 강의를 보통 오프라인에서 할 때 상속증여와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이런 그 강의를 할 때 이자소득세에 대한 얘기는 15.4%는 있고 41.8%를 생각하고서는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강조해서 하는데요. 실제 보면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1천만 원만 넘어가도 다 종합과세로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자소득세 15.4%라는 개념도 점점 옅어지지 않을까. 물론 뭐 당분간은 남아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세 구간 조정이 되면서 이게 50%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도 바뀌어질 것 같다. 이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개인 사업자 뭐로 바꾼다고요?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 좀 더 심화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분리과세 이 기준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니 여기에 맞춰서 일부 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많이 했지만 한도 내에 증여를 갖다가 가족 간 증여를 갖다가 최대한 해서 금융소득을 더 줄이는 노력들을 물론 이자가 굉장히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